애착이론은 보울비란 사람이 이제 영국의 의사고 정신분석가인데 이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엄마가 있고 이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엄마 뱃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나와 있어서 거의 젖 먹일 때 뭐 잘 때 빼고 24시간 안고 있죠. 그러다 이제 아이가 조금 크면서 조금 이제 멀어지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좀 멀리 갔다가 돌아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엄마가 아이에게 아까 말한 뿌리를 아주 잘 주면 아이는 마음 안에 굉장한 안정감이 있어서 이 바깥 세상을 구경할 때 너무나 호기심 어리게 이 세상을 탐색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 세상을 탐색을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불안하면 엄마가 어디나 딱 보고 도로 엄마한테 딱 갑니다. 이 작용이에요. 자, 처음에는 불안해서 멀리 못 갑니다. 가까이 있지만 그 다음에 점점 더 멀리. 그래서 이제 유아원, 유치원 갈 때는 가서 몇 시간씩 있다 오고 아동기에는 더 있고 청소년기에는 더 있고 그러다 나중에는 정말 독립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 과정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캐나다 쪽으로 여름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엄마가 아이한테 배낭을 이렇게 매게 했어요. 근데 그 배낭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이 고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끈이 이렇게 있어요. 끈이. 그래서 이 엄마가 여기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저 배낭을 메고 많이 가요. 그렇지만 이 끈 이상은 안 가죠.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와 연결은 되어 있으면서도 이 자기 그 주변을 마음껏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낭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본 거는 이렇게 직접 개 사슬처럼 이 묶은 그걸 봤습니다. 허리인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원시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너무나 튀어나가서 위험한 것을 방지하면서 아이 입장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더 가고 싶으면 엄마가 쫓아가면 되는 거죠. 엄마가 쫓아가면서 엄마와 나의 연결 고리를 확보하면서 아이는 이 세상을 마음껏 탐색하는 그런 어떤 훌륭한 도구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 배낭이요 아주 예쁘고 엄마가 여기를 딱 잡으면 여기 얘는 이제 이렇게 딱 매서 이렇게 채우면 그러고 이제 그 토들러들이 쫄쫄쫄쫄 다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자, 우리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먹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날 살아있지 못합니다. 인간은 모든 종 중에서 가장 무기력하게, 가장 무능력하게 태어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정말 철저하게 돌봐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기력하게 태어나는데 엄마가 아이를 돌볼 때 이 안정감을 딱 주는 이 엄마가 일종의 그것을 세이프 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기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딱 안전기저가 되어주면 이 아기는 나중에는 엄마를 떠나더라도 내 안에 그 엄마가 내재화돼서 안전기저인 엄마가 내재화돼서 이제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도 불안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다고 하는 것.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안 주면 이 아이는 안전기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탐색하기보다는 엄마라는 데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그 어떤 아기들 보면은 늘 엄마를 쫓아다니고 엄마 손을 못 놓고 이 세상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엄마 눈치를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엄마와 아기 사이에 애착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징표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조금 내려가 보면 어떠한 애착을 이루었는가가 아기의 내면의 하나의 도식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를 보울비는 내적 작동 모델이다라고 명명을 했다. 그러니까 일생 내내 내 속에 내적으로 작동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초기에 엄마가 나에게 어떤 양육을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저는 제가 돌이켜보면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다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재미난 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형제를 많이 이제 자식을 많이 낳을 때 똑같지가 않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딸, 아들 뭐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이 엄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 아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모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기는 형제가 5이면 그 가정에 어머니가 5이고 아버지가 5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자, 내적 작동 모델. 일생 내내 우리가 찾는 건 무엇일까? 엄마입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종교란 무엇인가? 엄마 어디에? 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교를 찾는가? 엄마가, 부모가 처음에 나를 잘 돌봐줬으면 나는 신을 찾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너무 안정돼 있고 이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모르겠어요. 죽을 때 돼서 내가 죽고 어떻게 될까 느낄진 모르지만 안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할 때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지 않고 나는 불안하고 주변 내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 같지 않을 때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나를 사랑해 줄 만한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다라는 거죠. 종교인들은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뒤집어 보면 인간이 신을 만든 요소도 굉장히 큽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죠, 다. 신이 우리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엄마 어디에? 일생 내내 엄마를 찾아서 헤맨다 하는 얘기예요. 엄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존재, 우리가 못났어도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존재, 우리가 잘 못해도 품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어머니들은 공부를 잘하면 내 자식 최고다. 공부를 못하면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심지어는. 그렇죠? 공부를 못하면 넌 누구 닮아 그러냐? 엄마 아빠 공부 잘했는데 너 돌연변이다. 너 주워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예요. 우리는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그 자기 존재 자체가 거절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요새 부모님들은 똑똑해서 안 그러신데 저희 어릴 때는요. 뭐 너 주워왔다. 뭐가 어떻다. 너 울면 누구한테 보낸다. 뭐 이런 얘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요새 같이 무슨 인터넷이나 게임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 아이를 그렇게 놀려 먹으면서 거기서 제가 첫 시간에 말한 재미의 욕구를 충족을 했던 것입니다. 부모들이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왜 자꾸 아기를 낳을까? 이쁘니까. 그 위아이 예쁜 거 다 잊어먹고 또 장난감처럼 또 낳고 했단 얘기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낳을 수 있는 한 낳기 때문에 뭐 10남매도 있고 11남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봐야 된다 하는 얘기고, 그런데 아무리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부모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그런 부족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 엄마가 아무리 잘해도 부족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를 상담할 때가 있고 부모를 상담할 때가 있는데 어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이기적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집은 이만하면 행복한 집이고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한테 못 해주는 게 없는데 걔는 항상 자기한테 없는 것만을 요구하고 이걸 너무 당연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그 부모가 못 해주는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래서 이 부족분이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내가 정말 채워질 거다. 나를 정말 아는 사람으로부터 채용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은 한마디로 우리는 그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성적 매력이 있어서 그 여성과 결혼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에 부모로부터 발달상 받지 못한 결핍을 채우고자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그런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보울비는 별 이유도 없이 아이를 엄마와, 특히 엄마와 떼어놓는 것을 아주 결사반대한 사람입니다. 별 이유 없이 떼어놓는 것을. 그러면 우리 현대사회 똑똑한 여성분들은 아니 그러면 우리는 자아실현도 하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라는 것이냐.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 우리는 흔히 이제 엄마와 아기가 지내는 어떤 관계의 질 혹은 시간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 맞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양이 워낙 없으면 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양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기유학간 어떤 그 남학생이 있습니다. 그 남학생은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인데 그 주변 친척이 너무나 공부를 잘해서 다 뭐 스카이대를 다 척척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친척 간 경쟁은 보이지 않는 경쟁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니까 평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많고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의 사립학교로 조기 유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뚝 떨어져서 밑에 이제 동생이 있는데 이 아이가 다 마치고 물론 외형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데 취직도 했고 외형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이 아이가 부르짖는 것은 엄마, 동생은 절대 어디 보내지 마세요. 엄마, 동생하고 많이 시간을 보내세요. 이 얘기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혹시 이게 다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혹시 초기 양육의 어떤 결여가 이것을 혹시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일하는 여성들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의 꿈이 현모양처였습니다. 현모양처.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남편을 잘 섬기고 아이를 잘 키우고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 초기 양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잘 보면 예를 들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범죄, 중독, 인격장애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초기 양육부터 결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 오해하진 마세요. 초기 양육에 조금 결여가 있다고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결여가 있어도 우리는 리페어 시스템이 놀랍게 또 발달이 돼 있어서 그것들을 웬만해선 다 극복하고 삽니다. 그게 더 크죠. 그게 대다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치명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봤더니 초기부터 너무나 결핍이 됐다. 이 머더링이나 파더링이 결핍이 됐다. 특히 범죄의 경우는요. 초기부터 사랑받지 못한 것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범죄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관심과 사랑을 받겠다는 절규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를 어떻게 보냐면 그분은 지금 가해자로 있지만 이미
피해자였다. 이미 피해자였는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밖에 나타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범죄를 옹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리는 피해자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쭉 넘어가고요. 놀이가 있습니다. 놀이, 그 위니캇이 놀이라는 거를 얘기했는데, 인간의 아주 가장 큰 특성이 놀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모 루덴스, 호이징어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놀이고, 우리 이것도 놀이라 그랬죠. 이것도 학교 놀이다. 우리 학교 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놀이란 무엇인가? 이 위니캇도 소아과 의사이면서 정신분석학자입니다. 놀이란 무엇일까? 자, 엄마와 아기가 이렇게 밀착돼서 이제 사는데, 이 아기는 자기한테도 그렇게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점점 거리를 멀리 갑니다. 그렇죠? 점점. 그런데 아주 초기에는 엄마가 나를 혼자 두고 잘 때 왠지 무서워요.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가요. 엄마 나랑 같이 자요. 그런데 엄마가 안 돼. 너 이제 혼자 자야지. 그런 시점이 있죠. 아이를 혼자 재우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를 대신해서 뭐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뭐죠? 인형? 네, 인형. 혹은 담요, 이불, 베개, 뭐 엄마 냄새 나는 무슨 뭐 옷,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엄마를 대리하는 존재로 삼으면서 나의 그 현실의 그 고독을 달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픔을 달랜다는 얘기예요. 이 이론이 서양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런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심지어는 6, 7세까지 젖을 먹인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 엄마들이. 그래서 이게 저 떨어져 가는 저 중간 과정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 중간 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마가 있고, 엄마라는 것은 안정과 사랑과 따뜻함과 내가 무엇을 해도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 그런데 이 아기가 살아야 할 현실은 내가 무엇을 못하면 가차없이 거부당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인정받는 세계입니다. 사실은 가정 속에서 사회를 대리하는 그런 가치관을 아빠가 주는 것이에요. 엄마는 무조건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어떤 자연적인 그런 것을 준다면 남성은 훨씬 더 자연보다는 사회, 인위적인 데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것을,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품으면 애 버릇 나빠진다. 그리고 뭐 한마디 딱 하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현실로 나아가는 중간 단계에서 곰인형이나 담요나 베개나 가지고 노는, 그것을 대리 삼는 그런 것이 결국은 놀이로 발전하고, 그 놀이가 인간의 문화로 발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니캇의 이 이론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중간 과정, 영원히 우리가 그리는 그런 엄마 품 같은 세계. 근데 우리는 가차없이 차가운 냉혹한 현실로 살아야 되는데, 이 중간 과정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놀이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 쉬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기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네. 엄마를 대신해서 인형을 갖고 있다든지, 손가락을 빠는 거 왜 그런가요? 손가락 빠는 것도 자기를 달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소아과 의사, 얘는 너무 손을 빤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잠원을 구하기도 하거든요. 소아과 의사한테. 근데 이제 그럴 경우 의사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셀프 수딩 한다 그러거든요.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달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서 쉽게 잘 수 있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너무 그걸 빨아가지고 여기 막 손톱이 다 물러지고 막 여기 뭐가 다 해지고 그러기도 하죠.
결국은 제가 이 프로이트에서 그걸 설명을 할 텐데요. 이게 우리 구순적욕고 그것과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